이 발효제를 탭을 만들기를 왜 중요하냐면 EM은요 농업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탭을 만드는 거를 내가 안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올해 이제 강사과정 끝나고 농사짓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엄마 2월 달서부터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밭을 10평을 일단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퇴비 과정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10평을 졌어요. 어떻게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막 감자도 놓치고 다 놓친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선생님 그거 어디 갔어? 이거가 지금 8월 2일 날에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은 발효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과 이렇게 껍데기는 아니고 이렇게 사과 나머지 것들 그리고 레몬 이거를 지금 일주일을 삭혔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제가 우리 집에 음식물 나오는 거를 2만원 통에다가 한 달을 발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밑거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막 엄마 병원에 있고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야. 한 달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믹서기로 확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밭을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퇴비 같은 거 밑거름을 다 해준 거예요. 석회가루 쫙 하얗게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바쁘잖아요. 이거를 확 갈아가지고 10평의 밭에다가 확 뿌렸어요. 그리고 그 10대 1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농사짓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쌈도 정말 맛있고 그리고 뭐 쑥갓 이런 거 있죠. 고유의 쓴맛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백수영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EM을 해서 무조건 성장이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최고 좋은 건 뭐냐면은 저만 몇천 평 있는데 저만 유기농으로 하잖아요. 바로 앞에 40평대 그 정말 강원도의 농사 전문가래요. 맨날 와가지고 비료 이렇게 확 푸푸셔 해가지고 저한테 뭐랬냐면은 어머 아줌마네 그 밭은 너무 좋을 거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약 맨날 치잖아요. 그게 바람에 흘려서 우리 밭에 다 오니까 너무 좋대요. 전 속으로 느악했잖아요. 나는 정말 EM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남의 밭에 있는 벌레들이 다 놀러와요. 우리 집에. 정말 많이. 특히 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랑이 있으면은 그랑 여기에 옆에다가 케일만 요만큼 했는데 그 케일요 다 벌러지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밭에 있는 애들 우리 밭으로 다 와가지고 근데 맛은 끝내줘. 상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질 때는요 옥상터 나만이 올리유 나만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야지 유기농도 같이 유기농이 돼야 되지 나만 유기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퇴비 정도 만드는 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오늘 자, 건강한 흙 1g은요 미생물이 10억 마리가 있대요. 10억 마리 1g이 요 정도. 근데 2억 마리만 있어도 건강한 흙이라고 그러는데 92년도 11월 달에요. 우리나라 1g에 4천 마리가 있대요. 그 18년, 20년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있을까요? 1000마리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구역도 아시죠? 산속에 그 동물 썩은 거 그리고 뭐 낙엽 뭐 이런 것들이 그 구역토에는요 원생 동물 3만 마리 있고 조류 이렇게 바이러스는 미확인 됐대요. 왜 미확인 됐냐면 이만큼 여기에서 좋은 미생물만 모여 있다는 소리거든요. 부엽토 자체에는. 그래서 이 부엽토를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요. 그리고 분갈이 할 때 최고로 쳐주는 게 부엽토잖아요. 그리고
그 학원 뭐 이런 학원 같은 데 보면은 부역도 진짜 비싸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태배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좋은 양분을 그 땅심을 기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땅 대부분이 산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토양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게 제가 밭을 할 때 모래 땅이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물을 붓잖아요. 얘가 흘러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요. 흙이 물을 잡고 있는 힘이 없어요. 지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퇴비를 준다는 거 뭐냐면 땅의 힘, 물을 잡고 있는 힘, 산소를 잡고 있는 힘,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을 힘, 그리고 사람은요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하잖아요. 식물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로 빨아들여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양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퇴비란 이게 유기농이거든요. 그리고 천연이고 그래서 좋은 양분을 공부하는데 비료의 3요소 보면 제일 밑에 장에 나와요. 인, 질소, 칼슘 나오거든요.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인의 성분에서 인의 역할이 뭔지, 질소의 역할이 뭔지, 칼슘의 역할이 뭔지. 말 그대로요. 인은 성장, 질소, 그것도 성장, 활성이 되는 거죠. 자, 질소는요. 질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마트에 가서 보면은 시금치 있죠. 시금치가 녹색이 엄청나게 짙은 게 있어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녹색이 진하지 않은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 때려만 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둘 중에 한다니까. 아, 둘 중에 하나니까. 원래 녹황색 채소니까 초록색. 진한 게 좋다. 아, 네. 보기 좋은 게 좋지. 보기 좋은 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감으로 느껴서 하는데 질소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러면은 녹색이 진해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질소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농사하는 사람이 비료를 딱 주는데 비료에 인, 질소,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과다하게 주게 되면은 공기 중에 질소도 얘네들이 키가 있으면서 공기 중에 질소를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땅 속에까지 주니까 얘네들은 과다가 돼가지고 녹색을 너무 짙게 띄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식물을 살 때, 야채를 사실 때 너무 진한 색깔은 피하시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맛이 너무 든 것도 피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거냐면은 너무 비료를 칼슘 너무 과다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단맛만 남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단 것을 좋아하니까는 사과의 신맛 없어졌죠. 옛날에는 호박이라는 게 되게 신맛이 있었잖아요. 인을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3대 비료로 화학적인 요소를 많이 줘가지고 요즘은 신맛이 없어지고 그게 조작한대요. 비료도 조작을 한다는 거죠. 질소, 인, 이거를 배합을 다르게 해가지고 인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은 산이 없어지고 신맛이 없어지고 단맛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알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행 강사라고 하면은 농업에 관해서 강의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개선한다는 건 뭐냐, 비료를 통해서 개선한다는 거, 토양을 바꾼다는 거죠. 땅심을 바꾸는 건데 여기 보면 흑알 조직이 있고요, 떼알 조직이 있는데, 자, 떼알 조직이 좋은 건 뭐냐면 포도송이 있잖아요. 포도가 이렇게 알알이 맺히죠. 흙은요 25%의 물, 좋은 흙은 25%의 물, 그리고 공기가 25%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기질이 45%, 유기물이 5%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흙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흑알 조직이기 때문에 땅심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 없어요. 잡초가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 강하거든요. 우리는 잡초를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좋은 흙은
떼아조직이라서 내가 물을 줬어요. 물을 이렇게 주면은 땅 속에서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생대라고 해가지고 최고 물을 머금는 그 한계가 50cm래요. 근데 대부분이 30cm 이하래요. 다른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래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붙잡고 있는 물을 깊숙이 들어가는 데가 100m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30cm에서 25cm 정도라고. 그래서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줘야 돼요. 그 용탈 방지라는 게 물과 양분을 잘 간직하고 땅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흙의 온도를 유기질이 부식하면서 이제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하면서 흙의 온도가 7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유해한 미생물이 다 사멸돼요. 적당한. 그러니까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70도, 그러니까 미생물은 40도 이상이 되면은 사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강압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000도씨에서 1000도씨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 거고요. 이 활동을 돕는다는 건 뭐냐면은 비료라든지 분해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퇴비가 좋은 미생물이 많은 애들이. 자,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보시면은 영국도 왜 이렇게 많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1헥타르가요 10,000제곱미터래요. 이게 한 평이 3.3이에요. 그러면은 만은 3,000평이에요. 그러면은 3,000평에 이게 이만큼 쓴다는 거예요. 들이붓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죠. 자, 퇴비와 화학비료의 차이는 기억나시죠? 양약과 한약의 차이라고. 그래서 밑거름 할 때는 퇴비를 쓰는데 밑거름 식물을 심기 전에 밑거름 할 때는 퇴비를 쓰는데 식물을 심고 나서는 묵거름으로 써줘야 돼요. 그거는 식물이 자라는데 식물은요 사람은 야채라든지 이게 유기질 그러니까 모양이 형태가 있는 거는 씹어서 먹어가지고 내 몸에 흡수가 되게 하는데 식물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기질인 수분, 물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알갱이가 없는 상태로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퇴비는 유기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뿌리가 퇴비를 감아서 이거를 쭉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식물이 이미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밑거름을 줘봤자죠. 퇴비는. 그래서 퇴비는 언제 주냐면은 식물을 심기 전에. 근데 웃거름을 줄 때는 수분의 상태로 줘야 되는 거죠. 주사로 이렇게 푹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약이라고 하고 한약이라고 하는 게 퇴비는 한약이에요. 한약은 언제요? 효과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약을 내가 몸이 체질이 이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한 제를 먹었어. 그러면 좀 몇 달 지나서 끊고 두 제를 먹잖아요. 1년에 2제 이상 안 가잖아요. 그럼 그게 효과가 언제 나타나요? 내년에 나타나죠. 퇴비는 그런 거거든요.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기 때문에 미끄럼으로 사용하는 거고 화학비료는 양약이라서 그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우리 그 논농사 지을 때 보면은 이거 푸시푸시 해가지고 분무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화학비료잖아요. 네. 그렇게 물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양분을 흡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질 원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게 이 화학비료예요.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포도라든지 그게 올해 작물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추석 때 우리 작년 추석이 되게 일렀잖아요. 빨랐잖아요. 한 달인가 가까이 20일 가까이가 빨라가지고 과일이 안 나왔어요. 배도 사과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을 맞춰가지고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줄기 자체에 열매 자체에다가 주입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도 높였거든요. 그래서 과실은 커요.
한 달, 두 달 지나야지 과실이 열매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나오는데 되게 커요. 과실은 큰데 당도도 끝내줘. 근데 주입을 억지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화학 비료는 세 가지. 한 가지 내지 세 가지.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질소만 따로, 질소 영양분 따로, 화학 비료 따로, 인 따로, 그리고 또 하나 그 칼슘 따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세 가지가 합해서 비료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야채에 질소가 좀 부족해. 그럼 질소만 드립다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죠. 섞어서 발효를 시키니까. 그리고 지력을 향상을 시키는데 효과가 느리죠. 그래서 미끄럼으로 퇴비는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보통 성분이 20 내지 30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퇴비로서 풀의 가치는 굉장해요. 풀은 섞거나 안 섞거나 비료로서 가치가 있는데 낙엽이나 부엽도 다른 것은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풀로 부엽토하고 그리고 발효제 넣고 대부분 퇴비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풀이 최고인 거거든요. 근데 녹비가 있어요. 녹비는 뭐냐면은 보리 같은 메밀 보리 같은 썩지 않는 거 있잖아요. 색깔이 완숙 퇴비가 되면은 색깔이요 노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리 뭐 이런 애들은요 누렇게 안 변해요. 보리 잘 보시면 보리대 잘 보시면요 파랗게 계속 있어요. 이게 녹비인데 그래도 얘네들이 녹비 안에 좀 센 풀이에요. 녹비 안에도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나름으로도 이 풀들도 영양분이 되게 많아서 퇴비로서 좋다라는 거죠. 퇴비의 종류는 거름이 있고요.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름의 일종의 퇴비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똥을 발효시킨 거 구비가 있고요. 근데 요즘은 소똥도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잘 안 써요. 왜냐면 사료 먹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사료. 그 우리가 고기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성장을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사료 안에다가 화학적인 화학제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제가 옛날에 사료 대리점을 한 1년 정도 시골에 다니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냄새 나요. 사료에 소사료, 돼지사료, 개사료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개사료 냄새 맡아보세요. 고양이 사료 맛있는 냄새 나요. 구수한 냄새. 거기에다가 효모, 원기소 막 이런 걸 많이 첨가하는데 화학제를 많이 첨가를 해요. 그래서 동물의 똥도 요즘은 안 좋아. 분해가 잘 안 되니까. 자, 유기물은 형태가 보이는 거. 자, 무기물은 어떤 거냐면은 자, 물이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미네랄이 막 형성하잖아요. 이게 무기물이거든요. 자, 염류장에는 이거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요거 막 이거는 염이라는 거는 소금액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염류장애가 일어난 거 뭐냐면 자, 내가 식물을 이제 키웠어요. 그런데 질소가 부족해. 색깔이 좀 이상해. 그래서 질소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질소 가다가 나는 거예요. 그게 땅으로 다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사람도 밥을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한 끼에 밥 반 공기 먹는 사람이 2공기를 줘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2공기 중에 반 공기만 먹고 1공기 반은 버리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먹는 양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다른 애들 줄까요? 안 주거든요. 그럼 그게 다 어디로 흘러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토양 자체가 산성화 돼버리고 토양 자체가 질소 가다로 토양 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수기물은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는데 우리는 미네랄 자체도 다 없어지니까 산성비 PR에다가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물을 먹으면서 내 몸이 산성화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염류장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가다하게. 자, 이거는 보시면서 인산의 결핍 증상, 칼리의 결핍 증상, 칼슘의 결핍, 마그네슘의 결핍. 이거는 이거 봐도 잘 모르겠죠. 자, 퇴비의 조건은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수분이 50도 내 아니 50%에서 60%가 수분을 안고 있어요. 퇴비가. 그리고 온도는 70 내지 80도까지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나쁜 미생물을 사멸시켜야 되니까 40도 이상이 높고 그래서 퇴비화 과정에서요 발열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사료 그거를 하면서 소 이렇게 거기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논농사도 많이 짓고 밭농사도 많이 짓니까는 지푸라기 그걸 가지고 그 소똥하고 이렇게 해서 퇴비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요. 70도 내지 80도는 뜨겁단 말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얘네들이 이제 나쁜 유해균들이 다 죽어 사멸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머금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좋은 흙에는 산소가 25%, 물이 25%, 네, 무기질 45%, 유기질 5%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퇴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탄질비라는 게 있거든요. 탄질비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질소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떠한 음식이 있는데 어떠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질소는 항상 30%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탄질비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질소가 30% 이상 들어가야지 퇴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퇴비가 빠르게. 근데 질소가 뭐 10% 내지 20%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퇴비화가 되게 느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양분이 이제 제대로 균형이 안 맞춰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퇴비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동시에 부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질비에서 질소가 30%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통기성 그리고 pH도 약 알칼리 7-8 우리가 물은 중수라고 그러면서 pH가 몇이라고 그랬죠? 이거 외워야 돼. 7에서 8이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7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칼리계로 가니까 약 알칼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누도 약 알칼리가 되게 좋은 비누예요. 퇴비의 조건은요, 유기물 함량이 많이 높아야 돼요. 유기물을 그러니까 뭐 어분도 넣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가장 많으니까. 그리고 뭐 동물의 똥, 사체, 뭐 구역토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퇴비하잖아요. 뿌리가 감을 수 있어야 되는데 퇴비는요. 얘네가 발효를 하면서 퇴비를 만져보시면 가벼워요. 부엽토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밑거름을 들어갔을 때 식물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밑에 거름으로 되면서 식물이요 퇴비를 감을 수 있어야 돼. 감을 수 있다는 거 뭐냐면 뻗을 수 있어야 되는 게 퇴비거든요. 딱딱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퇴비가 아니고 성장을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가볍고 부피가 커야 된다는 게 여기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토양 속에서 분해가 오래 기간 지속돼서 보수력, 보비력이 뭐냐면은 힘이거든요. 물을 잡고 있는 힘, 영양을 잡고 있는 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기성도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25%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흙, 그 퇴비지. 악취가 없고 치과 사용이 용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효가 끝나는 거는 가루예요. 발효가 완전히 끝나면 가루가 되는데 퇴비화 과정을 5개월,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루가 돼. 거의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죠. 퇴비가 아주 가벼워. 근데 부패는 있다만 그죠. 부엽토 1g에 요만큼이잖아요. 원래 1g은 이렇게 무게로 따지면 이 정도인데 부피로 가니까 부엽토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 성분. 아까 탐비 얘기했죠. 질소 성분이 쌀겨, 어분업, 이 쌀겨 가지고 주로 많이 퇴비를 만들거든요. 지푸라기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깻묵, 특히 보면은 깻묵으로 많이 퇴비화 시켜요. 깻묵 퇴비. 그래서 질소 성분이 30%.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소 성분이 30%. 이게 요것만 좀 외우세요. 질소 성분. 아, 질소 성분이 이런 거가 있구나. 인산 성분도 이렇게 있고, 자, 칼륨 성분은 이렇게 있고,
칼슘. 칼슘 딱 보면 멸치, 산호초, 동물뼈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그네슘, 철분 성분, 황성분, 기타. 이거를 다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재료로 다 넣는다는 거예요. 퇴비화 그래서 20 내지 30 성분이 들어간다는 게 이 뜻이거든요. 자,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아만 주시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 나중에 이제 강의하실 때는 요 부분 있죠. 지금 요 부분들을 그냥 빼버리세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 밑거름을 할 때는 유기물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밑거름은 유기물들이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은 얘가 점점 퇴비화가 되면서 가루로 가까이 가죠. 이게 이제 일주일 2일 날 했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막 흔들잖아. 요 색깔 변한 거 보세요. 흔들잖아. 얘가 막 분해가 돼. 말캉말캉해지고. 그러니까 미생물이 EM 발효액에서 담근 거니까 분해를 막 시키잖아요. 영양분도 뺐고. 그러니까 이 국물 자체가 영양분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자, 웃거름일 때는 미랑 요소라고 얘기했거든요. 에피 형태로. 웃거름은 식물이 자라고 있는 동안에 얘가 줄기가 비실비실해. 그러면 줄기에 해당되는 질소라든지 인지라든지 칼슘, 특히 칼슘, K, 가리 그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줄기를 아주 튼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탄질비, 질소와 탄소원의 구분. 그래서 탄소원은 요거예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질소는 이거예요. 특히 깻묵, 질소 깻묵. 깻묵을 참 많이 사용해요. 이 깻묵이 딱딱하잖아요. 막 돌로 망치를 깨가지고 가루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깻묵이 아주 좋대요. 질소. 자, 퇴비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퇴비를 만들 때는 수분이 있는 거, 마른 거. 수분이 있는 거, 마른 거.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부패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마른 풀 들어갔죠. 그리고 부엽토는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발효에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부엽토 대신에 우리는 음식물 발효제 3,500원짜리 이따만한 거. 얼마나 비싸요. 그게 부엽토는 산에 가서 캐오시면 돼요. 깜깜한 새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음식물 발효제를 사오셔가지고 깔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분, 톱밥, 이거 봐요. 톱밥은 말랐잖아요. 인분은 젖었죠? 네. 여기는 흙도 조금 마른 상태의 흙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풀 넣고 덮개로 비닐로 덮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를 퇴비를 만들 때 그 옆에 식물이 없어야 되는 거 알죠? 왜 없어야 돼요? 왜? 퇴비를 만들 때 옆에 있는 식물 있는 데다가 퇴비화 하면 안 돼. 왜요? 김영선 선생님, 퇴비화 과정에서 식물 옆에다가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네? 가스가 배출된다. 다른 말로? 네,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70도. 70도면 식물이 죽죠. 그리고 식물 밑에는 흙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방성균, 흙냄새를 부엽토라든지 방성균 미생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EM 발효액도요, EM 원액도요, 방성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농업기술센터 거는 4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방성균 없어요.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전주EM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80가지의 온갖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있죠. 발효시켜가지고 전주EM 가지고 반신욕을 해보면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느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느껴져요. 네? 집에 육주가 없어요. 욕조가 없어. 육주가 없어요. 욕조 있는 집에 가서 한번 이사 갈 거잖아. 너무 기술센터는 실하지만 있고
내가 지고. 전신형은 80까지가 있다고? 예. 선생님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퇴비를 만들 때 우리가 10평에 고랑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퇴비를 만들려고 음식물 해가지고 발효제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피망 모종 하나에 500원이거든요. 그거를 귀하게 비싸잖아요. 다른 거는 100원인데 그건 500원인 거예요. 피망을 사가지고 세 그루만 샀어요. 근데 해필이면은 퇴비 만들려고 밑에다 했는데 피망이 오늘 갑자기 피망이요. 열매가 맺었는데 얘가 누렇게 하얗게 마른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어머 이상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퇴비와 가정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만 가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퇴비와 가정하면 이만큼이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항상 앉아있는 가닥이 그 퇴비화 시키려는데 그 땅만 따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뭐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망 다 망했잖아요. 하나도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퇴비화 과정에서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해보시더라도 이런 경험을 선생님화 시키면 돼요. 나는 전문가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역토 대신에 뭐라고 그랬죠? 음식물 발효제를 넣으셔도 된다고요. 3,500원 1kg에 비싼 거. 그리고 그거는 음식물 그러니까 발효제는 웃거름 할 때 안 쓰셔도 돼요. 못 쓰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자, 퇴비는 뒤집어야 돼요. 왜 뒤집을까요? 퇴비를 뒤집어야 돼요. 항상 그대로 우리는 EM을 발효시킬 때 공기 차단을 막아요. 현기성 미생물 때문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퇴비는 산소를 공급해 호기성 미생물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석균, 흙냄새 나는 거. 또 하나 효모균, 또 유산균. 그리고 현기성 미생물의 대표적인 주자 광합성 세균. EM에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강합성 세균. 그래서 퇴비를 밑에 있는 애들은요 산소를 공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썩고 위에 있는 애들은 퇴비화가 되고 발효가 됐다고 해도 밑에 있는 애들이 썩으면은요 위에 있는 애들까지 완전히 썩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비화 과정에서는 항상 뒤집어줘야지. 언제 뒤집어요? 만약에 저도 이제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줘요. 열 수는 없으니까 막 흔들어줘요. 왜냐면 위에 있는 애들이 공기하고 다 있는 거죠. 뒤집어서 밑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렇게 뜨고 또 한 가지는 까맣게 되면서 냄새가 안 좋아. 위에 있는 것들은 발효가 안 되고 밑에 있는 발효가 열심히 되는데 위에 있는 유해균들이 침범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 현기성 그 미생물 애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퇴비화 과정에서는 산소 공급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부패가 안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온도가 골고루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애들은 발효가 되면서 70도가 40도가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은 유해균들이 사멸이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발효가 안 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사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까지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줘야지 잘게 부서지고 잘 섞인. 우리 요리할 때 보면 밑에는 타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한 거. 골고루 섞여줘야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퇴비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죠. 우리 요리할 때 막 볶음 요리할 때는 계속 저어주고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것까지 잘 볶아줘요. 주부들이라서 이런 말 하면 진짜 사나워요. 자, 제가 이거를 직접 봤잖아요. 우리 애들이 겨울에 사료를 이제 우리 남편 차 트럭 타면 애기들이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그럴 때 데리고 가면요. 겨울이 춥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 막 있고 이런 데는요. 정말 산꼭대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놓고 이제 뭐 우리 하면은 얘네들이 여기에 있어요. 냄새나 죽겠는데. 왜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돼 있는데 퇴비화가 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숙의 단계에서 핀 곰팡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부숙이라는 건 과정이에요. 완숙의 퇴비화 되지 않는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흙콩 만들기를 할 텐데 흙콩 만들기 할 때 뭐 흙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요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 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호기성 미생물들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오줌 액비가 있는데요. 오줌도 요즘 안 좋아요. 약 먹어서 건강식품국 약 먹어서. 네. 뭐 2주 지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뭐 오줌요법도 있고 그렇죠. 사람의 오줌이라든지 뭐 왜냐면 오줌을 통해서 당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건강한 사람의 오줌만 좋아요. 그 당이 많다든지 뭐 우리 남편처럼 뭐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줌 액비도 아무리 2주가 지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줌 액비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쌀뜨물 뭐 그런 것도 있고 깻묵 액비, 한약 찌꺼기 참 좋아요. 한약 찌꺼기는 한약방에 가면은 찌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버려요. 이렇게 체인해가지고 그것만 가지러 오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최고예요. 염분이 있는데 미생물 우리가 EM을 하잖아요. 염분이 그 30% 정도가 내려간대. 그래서 한 번 씻고 30% 정도. 그래서 그냥 음식물로 퇴비화해도 충분하게 식물한테 그 가정이 그러니까 영양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달걀 껍질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얇은 막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물에 씻어서 말린데 잘게 부스워지죠. 프라이팬에 또 볶아준대요. 칼슘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분 같은 데 보면은 막 달걀 껍질 이렇게 푹푹 올려놨잖아요. 영양분 절대 안 간다는 거죠. 식물은 무기질을 먹지 유기질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씹어서 먹는데 식물은 씹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잎 줄기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토양의 산성화를 줄여준다. 액비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액비는 이렇게 해서 숙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액비. 근데 충분해요. 근데 전주이행 가져갔어요. 액비 만들 때 전주이행 가지고 확실히 달라요. 농업기술센터는 4개밖에 없잖아요. 전주이행은 80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하고 제가 밭에다가 양쪽으로 해봤어요. 전지 EM을 여기다가 물 뿌리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해보고 그랬는데 미세하게 차이는 나요. 미세하게. 다른 밭에 있는 애들이 다 우리 집에 놀러 오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데 미세하게는 차이가 나요.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워낙 밭에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밭이 30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는 물 주는 데가 100m 넘어 있어요. 이 조리개가 보통 2kg잖아요. 그러니까 2리터. 그거를 낑낑거리고 그거를 10번은 해야지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을 아주 죽을 뻔했어요. 네? 술에 들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준덕이 요만큼 고랑을 내주잖아요. 지나갈 수 있게. 밭들이 몇천 평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그 옆에다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콩 심어놨지, 옥수수 심어놨지, 그리고 호박 있잖아요. 호박을 지지대를 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겨우 옆으로 갈 수 있고 사람은 이렇게 치우면서 가잖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끌차 있죠. 거기다가 2개 20리터짜리 물통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끼겨버리고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없어져요. 이 길이 없어져요. 정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자기네 식구도 못 먹으면서 아주 넘쳐나요. 그 뭐하러 그렇게 많이 심어. 저희 밭에 했는데 고랑이 워낙 넓고 제가 듬성듬성 심은 거예요. 앞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땅 돌린다고 아깝다고. 그 욕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계하냐. 그것도 넘쳐서요. 나중에는요. 안 먹는데 우리 언니도 안 먹고 우리 엄마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비료줬어요. 그냥 이걸 뜯어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물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뜯지도 않았어요. 골분액비 이렇게 음식물 발효 촉진제 이게 3,500원 1kg에. 자, 요거는요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 하는데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일부러 제가 이거 캡처해서 해놨어요. 이거는 세 가지 요소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 질소는 입을 푸르게 한다. 질소가 너무너무 많으면 색깔이 진해진다. 그건 안 좋다. 인산 성장 초기의 뿌리. 인산은 뿌리, 질소는 입 푸르게 하는 거. 자, 칼슘은 단백질 형성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줄기에서 이렇게 과실, 열매를 맛있게 하는 거. 이거를 칼슘을 조작해가지고 신맛이 없어지게 하고 질소도 많이 넣어서 단 것만 먹게 한다고 그러잖아. 여기까지. 와, 따끈하다. 한 5분 쉬고요. 이거 비누 만들기 할게요.